안녕하세요. 렐루입니다. 오늘은 나이듦 그 편견을 넘어서기라는 책과 함께 할 텐데요. 최고의 인생을 향한 대담하고 새로운 길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저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자인 조앤 젠킨스는 사회 변화와 50세 이상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미국 은퇴자 협회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녀는 전직 미 의회 도서관의 최고 운영 책임자였고 재직 기간 중 제11회 기술 분야 여성 지도자상, 미 의회 도서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왜 나이 들매 편견을 넘어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을 해서 총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제시하는 나이 듦과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나이 들매 편견을 넘어서야 하는가? 우리는 나이 듦에 대해 새로운 사고방식, 즉 우리가 더 잘 나이 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실행 가능한 해결책에 관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창출해야 한다. 사람들의 나이 들어가는 방식은 변화하고 있는데도 나이 듦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고정관념의 많은 부분은 변하지 않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살고 싶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낡은 생각에 의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이끌어내야 한다. 보통 우리는 중대하고 거대한 사안에 대해 생각할 때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는 한 것인지 또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혹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 논쟁을 계속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렇지만 나이 듦의 경우는 다르다. 전 세계 고령화 인구 가운데는 거부론자는커녕 회의론자마저도 전혀 없다. 주위를 둘러봐라.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들을 찾지 못할 것이다. 점점 의견 일치를 보기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실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한다. 세상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다. 그것도 빠르게, 거의 모든 곳에서 말이다. 전 세계 지도자들은 노화의 결과와 영향에서 비롯한 여러 문제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누가 그들의 연금을 지급할 것인가? 누가 그들의 의료비를 지불할 것인가? 누가 그들을 돌볼 것인가? 장수는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고 우리는 매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의 장수를 통해 얻는 기회가 아니라 장수로 인한 문제점을 보기만 한다. 우리가 은퇴자를 의존적이라고만 바라보는 대신에 새로운 유형의 경험이 풍부하고 기량이 뛰어난 노동자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은퇴자들을 값비싼 비용이라고 보는 대신에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비 시장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 부양해야 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대신에 새롭고 다른 장점을 가진 세대 간 공동체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우리 노년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당신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산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할까? 당신 자신을 돌보는 방식,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신의 일과 소비 및 저축 습관, 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신 개인의 삶과 관계, 교육, 사는 곳, 자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와 더 관련되어 있다. 2017년에 미국 은퇴자 협회는 노화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아내기 위해 실시했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8살에서 39살은
거의 절반이 나이를 먹을수록 우울한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10%만 노년을 인생의 우울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아내었다. 또한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생활 만족도 면에서 더 젊은 연령층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노화와 관련해 만연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그렇지만 이는 또한 우리 모두 노화와 관련해 많은 부정적인 연관성과 마주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공동체 문화에 의한 것이고 일부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우든 모두 해롭고 부적절하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기만 하면 된다. 연구와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잘 살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기업가들과 혁신가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과학은 장수를 가능하게 하고 있고 우리는 장수가 제공하는 기회를 이제 막 인식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일을 다시 만들어내고 목적을 찾고 기술을 수용하고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이 듦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어떻게 많은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나누기 위해 글을 보내온다. 나이듦 그 편견을 넘어서기를 읽으면서 당신은 이 책이 실은 나이듦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우리 각자에게 나이듦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기대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쇠퇴기가 아닌 성장기로 보며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인식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사회의 짐이 아닌 공헌자로서 바라보는 기회를 줄 것이다. 어쩌면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생 말년에 몇 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 새로운 도전적인 세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 모두 텔레비전과 잡지에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본 적이 있다. 50세는 새로운 30세이다. 또는 60세는 새로운 40세이다. 기분 좋은 말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50세가 넘은 사람으로서 나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0세는 새로운 50세이다. 나는 50세 그 모습 그대로가 좋다. 우리는 점점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 점점 더 젊어질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다. 젊어지려는 대신에 우리 나이가 갖는 의미를 재정립해보자. 나는 다시 30세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당신은 어떤가? 물론 가끔은 30세로 보이거나 30세처럼 느끼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세월이 가져다 준 경험과 지혜로부터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혜택을 받았고 그 어떤 것과도 이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30대와 40대와는 다른 목표를 갖고 특별한 도전에 직면한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의 국면에 있고 다른 것에 자극을 받는다. 인생은 경험의 집합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부침을 통해 겪은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갖고 있다. 개개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하며 그렇게 형성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내면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나이듦을 쇠퇴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으로 여겨야 한다.
많은 고령자들은 자신들이 버려졌다고 느끼는데 그 대신에 목적 의식과 긍정적인 자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목표는 우리가 인생 전환의 방향을 잡는 데 자신감을 갖고 우리 자신을 사회로부터 고립된 존재라기보다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다. 5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각자 바라던 사람이 된다. 나는 나이와 경험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인생에서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나이 듦의 편견을 넘어서고 나이 듦을 기대할 만한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언제나 꿈꿔왔던 인생을 살아갈 진정한 가능성의 탐험을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이 여정을 함께하길 바란다. 현실에 뒤처진 나이 듦에 관한 인식. 우리는 생일 카드에 쓰인 문구가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문구는 나이 듦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정립하고 연구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고 무엇을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낸다. 나이 듦에 관한 편견을 벗어나려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태도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길어진 기대 수명, 과학기술의 발전의 융합은 새로운 기대와 가능성뿐 아니라 탐험과 발견의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그렇지만 나이 듦의 풍경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한 개인으로서,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의 인식은 나이 듦의 새로운 현실에 뒤처져 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선조들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기회를 갖는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우리가 믿는 이상과 목적을 위해 헌신하며 모든 이들을 위해 더 나은 나라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끄는 장수라는 보너스를 받는다. 대체로 우리는 더 주어진 시간을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보내는데 이는 결코 허비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기회, 즉 위대한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언젠가 우리 개개인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고정관념을 영구화하기를 강력히 주장하는가? 인구의 수명 연장은 국가의 진정한 부라 일컬어져 왔다. 그리고 나이 듦의 새로운 현실은 나이가 어리다고 잠재력을 한계짓지 않듯 나이가 많다고 잠재력이 감소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것을 우리 각자에게 요구한다. 노년기는 우리 인생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단계로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다. 우리는 전환기를 계획하고 준비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나이 듦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 나이 듦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단지 개인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고령화가 만들어내는 기회를 이용하고 도전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와 기관, 공공정책과 프로그램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인생 전환기에 더 방향을 잘 잡고 의미와 목적을 찾고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에서 인생을 최대한 가치 있게 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시 그려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나이 들면서 활용할 수 있는 해결책은 우리가 바라는 삶의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믿음과 나이 듦에 관한 오랫동안 지속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 듦의 편견을 넘어서는 것은 단순히 노년을 다시 그려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를 지원해줄 새로운 사회기관, 공공정책, 개인의 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 세대가 부모 세대와 달랐던 것처럼 오늘날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와는 다른 인생 과정을 시작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100세가 넘게 살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새로운 현실이다. 현실은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그 현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잘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고 있다는 사실과 선의로 쓴 생일 카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점차 편하게 받아들이기로 각자가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인생의 절정을 지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나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주 멋진 일이 될 것이다.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라? 이 말은 내가 자라는 동안 부모님이 항상 했던 말씀 같다. 조엔, 나이값 좀 해. 이젠 부모가 된 내게 아이들을 말한다. 엄마,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세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 50세나 60세 또는 70세, 80세 혹은 100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는 것일까? 우리는 자신에게 다음을 물어봐야 한다. 어니스틴 shepherd가 78살의 나이에 세계 최정상급의 보디빌더가 되었을 때 그녀의 나이에 걸맞게 행동한 걸까? 도리사 데니얼스가 99살에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녀는 나이에 걸맞게 행동한 걸까? 레지나 벨이 51살에 학사 학위를 받는 데까지 30년이 걸렸을 때 그녀는 나이에 합당한 행동을 한 걸까? 10년 전이라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난 예외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당연히 나이에 걸맞게 행동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난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다. 나이에 걸맞는 행동이라는 것은 순전히 어떤 사람이 특정 나이에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를 둔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는 대체로 우리가 늙었다고 이해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 나이에 대한 그러한 인식 변화는 흥미롭지만 놀랍지는 않다.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늙었다고 생각하는 나이를 점점 더 나이 많은 쪽으로 밀어버린다. 예를 들어 한 조사에서 30살 이하 성인은 보통 65살이 되면 늙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은 일반적으로 약 70살이 되면 늙었다고 생각하고 65살 이상의 사람들은 보통 74살까지는 늙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첫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 70살이 되기 때문에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나이는 틀림없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 당신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봐라. 당신이 50살이 생의 마지막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믿는다면, 혹은 당신이 65살이라면, 당신이 50살 또는 65살일 때 어떻게 나이에 맞게 행동할 것인가? 혹은 85살 혹은 90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사이 20, 30년 동안 나이에 걸맞게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 늙은 개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늙은 개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배우기를 그만둔다는 뜻인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는 것도 전혀 없고 공헌하는 것도 전혀 없고 사회에 짐만 된다고 믿는다면 당신이 늙었을 때 나이에 걸맞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자신의 나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좀 더 목적 의식이 있고 충만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나이 들미 인생의 큰 모순 가운데 하나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나이 들미에 대한 공포 없이 고령까지 장수할 수 있다. 우리는 인생이 제공해야만 하는 진정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지혜와 재능, 그리고 경험을 지닌 50세 이상의 대규모 집단을 활용할 새로운 가능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나이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행복 추구권. 지금 내가 아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혼잣말을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그때 몰랐던 것을 안다. 그런데 왜 뒤를 돌아보는가? 왜 많은 이들이 중년을 위기의 시기가 아닌 행복을 추구할 시기로 보지 못하는가?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문화가 증년기와 노년기가 되면 시간의 흐름을 자산 대신에 상실로 바라보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다. 길어진 중년의 큰 혜택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할 더 많은 자유와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직장에서 성공의 사다리에 오르느라 진을 빼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다. 재능을 개발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할 자유를 가지게 된다. 우리 일생의 경험은 또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는 더 분명한 시각을 제공해준다. 지식은 나이가 적든 많든 언제든지 습득하지만 지혜는 나이와 경험을 통해서 생긴다. 오프라 윈프리가 60살에 접어들었을 때 말했듯이 실제로 나이 들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당신이 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과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녀는 나이 들매 가장 좋은 부분은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이 들매 이 두 가지 면을 결합시킬 때 우리는 나이 들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추구할 시간과 자유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점을 깨닫는다. 이는 강력한 결합이며 우리가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재능, 기술, 통찰력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열정을 충족시키고 인생 목적을 완수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간단히 말해서 행복을 추구할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인생을 설계하라.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고 질문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며 우리가 될 사람에 어울리는 인생을 설계하는 데에는 너무 이른 때도 너무 늦은 때도 결코 없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5년 후를 상상해봐라. 당신에게 다음은 무엇일까? 1. 당신의 미래를 그려봐라. 무엇이 보이는가? 2. 미래에 당신의 동네가 될 곳을 산책해봐라.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3. 주중 오후 3시이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4. 미래의 저녁상을 준비하라. 누구와 저녁을 먹고 있는가? 5. 당신의 미래는 현재와 어떻게 다른가? 혹은 어떻게 같은가? 일상의 선택.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더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어떻게 작은 변화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건강한 생활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돌아봐라. 이때 현재 당신의 삶에 맞는 당신만의 개념으로 돌아봐라. 매일 하는 선택이나 건강 습관 가운데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떻게 그 습관을 일과의 한 부분이 되게 했는가? 당신이 일상의 건강을 위해 작은 것 하나를 바꾸고 싶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목표를 향해 내디딜 바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혼자 하지 마라. 당신이 제 궤도에 머물고 있고 건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의 사고방식. 돈과 저축, 계획과 관련해 당신의 사고방식을 살펴보자. 경제 계획으로 인해 당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라. 당신의 재정적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하는가? 흥미로운가? 두려운가? 스트레스를 받는가? 당신은 집안에서 돈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는가? 당신 가족에게 돈은 어떤 의미였는가? 현재 당신에게서 돈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이 드러나는가? 버리고 싶은 어떤 행동 양식이 있는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가? 당신의 저축 습관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무엇이 어려운가? 무엇이 쉬운가? 당신이 살면서 다른 사람이 돈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당신의 계획. 오늘로부터 10년 후에 당신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미래 활동과 습관, 관심, 관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1. 10년 후 이러한 미래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고 있는가? 저축에 의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속적인 소득 창출에 의존하고 있는가? 2. 당신은 아플 때부터 가족 부양에 이르기까지 큰 비용이 드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3.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은 일을 하고 있을까? 같은 일을 하고 있을까? 미래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4. 당신은 위급 상황에 어디로 갈 것인가? 5. 당신은 집이나 차처럼 부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가? 그 자산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당신의 경험을 일에 활용하라.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일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까? 일이 어떤 의미일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신을 자극할 질문이 있다. 1. 당신은 무엇에 성취감을 느끼는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당신은 어떤 것에서 힘을 얻는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는가? 무슨 활동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가? 2. 당신은 무엇을 잘하는가? 당신의 기술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에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가? 집에서 나타나는 재능과 일에서 나타나는 재능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3.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싶은가? 전일제인가? 시간제인가? 계절 노동이 더 매력적인가? 상담사, 자원봉사자 또는 멘토로 일하고 싶은가? 4. 당신 주위에는 어떤 기회가 있는가? 당신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과 당신을 둘러싼 기회는 얼마나 일치하는가? 어떤 종류의 일이 수요가 있는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당신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일은 누가 하고 있는가?